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올 상반기 충북도의회 회기 일수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 정신을 빼앗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원 4명 중 1명이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체급을 바꿔 단체장 출마로 돌아서면서 도의회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가칭 충북 청주 FC 창단이 가시화됐습니다. 도와 청주시가 매년 40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을 개방하는 지원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 수익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30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541명, 충주 959명, 제천 389명, 단양 134명, 음성 432명, 괴산 217명, 진천 614명, 증평 336명, 보은 174명, 오천 286명, 영동 22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9만 6,539명, 누적 사망은 8명 늘어 358명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도민들의 걱정은 태산이지만 충북도의회는 온통 선거에 정신을 빼앗겨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계획된 회기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데 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뒤 최저 수준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2달여 남겨놓고 원포인트를 제외한 11대 충북도의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기 일수는 지방선거 전 21일,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6월 임시회를 합해도 29일로 예정돼 채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49일과 비교하면 59%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선이 같이 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에 기본 일정을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올해 상반기 회기 일수는 11대 도의회 4년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최저 수준을 벗어나긴 힘들 전망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 회기 일수가 다소 주는 경향이 있지만 30일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회기 기간 활동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흘, 갭 해외식과 특위 업무 보고 등 3, 4일 정도를 제외하면 의원 각자가 지역 활동을 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선거로 향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석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여전히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의회에 대한 신뢰감이나 제대로 된 활동에 대한 여러모로 의구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단체장 도전을 위해 사퇴하는 도의원도 3명이나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한 달 전인 5월 2일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될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에 도의회는 열심히 일하겠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해왔습니다.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임기가 석 달 이상 남았는데도 도의원들은 각자 미래를 설계하느라 바쁩니다. 전체 4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도의원 불출마를 결심했는데요. 선거구 획정도 안 된 상태여서 주인이 바뀔 자리만 이 정도라 지방선거 이후 대폭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11대 충북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29명에 비례대표 3명을 더해 모두 32명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의 4분의 1이 넘는 8명이 도의원 불출마 뜻을 굳혔습니다. 초선 6명에 재선과 3선 중진까지 저마다 이유가 다른데 체급을 높여 단체장 출마를 선택한 의원이 가장 많습니다. 부의장인 오영탁 의원이 지역구인 단양군수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교육위원장인 정상교 의원도 오는 31일 사퇴 후 충주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증평군수에 도전하는 연종석 의원과 옥천군수 출마를 결심한 3선 황규철 의원, 이미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허창원 의원은 오늘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경제 개념이 다른 후보들보다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시민들의 금 같은 예산이 쓰일 때는 그 효과가 어떻게 나야 되고 어떤 예산이 절약돼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스스로 출마를 포기한 의원도 3명이나 됩니다. 건강 악화에도 꾸준히 활동했던 윤미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방의원 역할의 한계와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던 초선 박성원 의원도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재선 도의원이자 후반기 의장인 박문희 의원도 더 이상 선거에 나서지 않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때가 됐을 때 물려줄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정치 풍토가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정치를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선거도 하기 전에 32개 의석 중 8석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건데 이 중 일부는 벌써 양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찜했습니다. 박성원 의원 지역구인 제천 1선거구에는 국민의힘에서만 3명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정상교 의원의 충주 1선거구에도 야당에서 3명이 도전장을 내 지금까지 충북 전체 선거구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단체장 출마냐, 도의원 연임이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의원도 있어 빈자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선 석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11대에 압승한 민주당도 대선에서 이긴 국민의힘 어느 쪽도 판세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상당수가 의정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속에 대거 불출마 선언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인사권 독립으로 위상이 높아진 도의회에 어떤 새 인물이 등장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시장군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권혁준 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은 어제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드라마 종합세스탕 조성, 충주 연계사업 등을 제시하고 충주를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증평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최재욱 전 충북도 의원이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도의원은 4년 전과 비교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인구도 줄어가는 증평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국민 건강 치매 제로 실현과 치유 농업을 통한 복지 구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지역 연고의 프로축구단 창단에 서두르자 관련 예산 심의를 시작한 청주시 의회가 다양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은 2015년부터만 5번째 도전인데 첫 관문인 의회 상임위가 오늘 결정을 내립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만들려는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은 K리그 2부에서 뛸 가칭 충북 청주 FC입니다. 여기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해마다 20억 원씩 5년 동안 연간 운영비의 거의 60%를 부담하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듯이 체육도 역시 문화의 한 분야로 봐서 지금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창단 지원금 20억 원부터 추경 심의에 들어간 청주시 의회는 2부 리그의 흥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금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고 따집니다. 임기를 석 달 남긴 단체장들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갑자기 이러냐는 질타도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이 전국에 있어서 지금 임기도 얼마나 안 남은 정부들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최근 가까운 실패 사례가 있는데도 충청북도의 결정에 급히 끌려가는 듯한 상황이라 타당성 검토조차 선행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충주시를 연구를 했던 충주 헌멜 프로축구단이 있었어요. 충주시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정 문제로 해체를 했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다만 상당수는 질의를 하지 않거나 창단을 전제로 우려를 표하는 등 부정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15년부터만 4차례나 무산된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에 동의할지 오늘 첫 결정을 내립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시정 충북지사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하러 국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에 이어 어제도 국회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에게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이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출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김동연 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마 지역을 고민 중이라면서 서울이나 경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사 출마가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충북은 고향이어서 애착이 가는 곳이지만 더 큰 물에서 정치 교체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음성 출신이어서 충북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료로 여러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팔 수 있겠죠. 그만큼 이득도 많아질 텐데요. 과일과 채소, 버섯 등 농산물 또한 원물 그대로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계를 거친 복숭아가 원액과 건더기로 분리됩니다. 색깔이 변하는 갈변을 막기 위해 비타민을 넣고 여과기로 한 번 더 거릅니다. 살균과 포장까지 마치자 구색을 갖춘 복숭아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흠집이나 원물로는 제값을 받을 수 없는 복숭아를 또 다른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선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스라 그러죠. 그게 이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즙을 통해서 이제 우리 농업인들에게 2차 이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농산물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습식, 건조, 분말, 제과 제빵 등 70개 넘는 가공 기계를 농가에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해 상품화에 뛰어들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전문 지식은 물론 인기를 끌 수 있는 품목과 상품성을 지도사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장점입니다. 기술 지원을 하고 또 브랜드라든지 상품명까지 같이 교육을 해주고 또 실습을 또 같이 겸하게 됨으로써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해마다 평균 7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실제 창업에 이른 곳도 매년 5곳이 넘습니다. 시행착오를 되게 최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 역량을 길러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공창업교육관을 이용해서 매년 연 100회 이상 이곳을 가동해서 많은 시제품을 생산했고 지역 농산물을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다듬어 대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 한철 농사의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사진기가 발명된 19세기, 풍경을 그리던 화가들은 회화의 시대는 지났다며 통탄했습니다. 현실을 기록하는 수단이었던 회화의 역할에 사진이 정면 도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사진은 어떤 언어도 필요 없이 맨눈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찰나의 움직임까지 전달하는 힘을 갖고 있죠. 이번 문화 이따에서는 예술과 기록이라는 사진의 두 경계를 넘나들며 66년간 사진의 본성을 탐구해온 김은기 작가의 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흑백 사진 속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45년 전 작가가 마을 장승제를 보러 가던 길에 마주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당시 대청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청주의 한 앞실 마을을 찾아 수몰민들의 애환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살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기록해야겠다. 1972년 단양 수해 현장에서는 사진 기자로서 이재민들의 처참한 모습을 담아 세상에 발빠르게 알렸습니다. 사진은 사회 참여 그 자체였습니다. 필름을 내노를 현상해 보니까 너무나 진실한 거야. 그 처참한 모습이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 10살 무렵 월남한 작가는 춘천 피난민 수용소에서 종군 기자들이 든 외제 카메라를 처음 봤습니다. 피난길에 정착한 청주의 사진관에서 일하며 기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지난 30년간 역사의 순간을 담아 70만 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지금은 잊혀진 일상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들 사진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주름 안에서 되게 삶의 노고 같은 게 많이 느껴졌고 우선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작가는 예술과 보도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영상 미학적인 작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적인 기록자적인 시각의 의의가 있습니다. 시대의 기록자로서 실천의 삶을 살았던 작가는 사진 불모지였던 충북 지역에서 사진 문화를 확산시킨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김은기 작가의 회고전은 6월 5일까지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주목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지방선거가 정치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개혁 공천을 각 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인물을 개혁 공천해 구태 정치를 극복하고 여성과 청년을 30% 이상 공천해 정치 다양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을 완성하고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로 수용된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시가 1억 8,500만 원을 추가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는 신청사 부지에 편입돼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한 청주병원이 17억 9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178억 원에 병원 부지 4,600여 제곱미터와 건물 소유권을 넘겼지만 당시 공탁된 보상금으로는 이전이 어렵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병원 퇴거 불응으로 신청사 착공 차질이 불가피한 청주시는 병원을 상대로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야외 캠핑장의 계약 취소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캠핑장 100곳을 조사한 결과 대상 모두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등 이용 시기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고 성수기 주말 기준 열흘 전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기준과 달리 캠핑장의 19%는 20일 전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환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했습니다. 또 10곳 중에 8곳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인한 환불 규정이 없었고 한 곳을 제외하곤 사업자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충주 대표 랜드마크가 될 공공조형물 투표가 진행됩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시민참여형 공공조형물에 대해 1차 전문가 심사로 5개 후보를 추려 2차 시민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투표는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마음에 드는 조형물 번호를 투표용 메시지로 보내면 되고 최종 선정된 조형물은 실제로 충주에 설치하게 됩니다. 산림자원 산업화를 위한 산림바이오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소재 개발과 기능성 물질 확보를 위한 검사실과 연구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산림수종 대량 증식과 신소재 연구 개발, 기업 수요에 맞춘 우량종자 개발 등을 하고 옥천 이원 묘목 산업화도 지원하게 됩니다. 산림바이오센터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정부 예산 200억 원이 투입돼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음성군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오는 6월에 준공합니다. 음성 감곡 원당리 11,800여 제곱미터에 국비 포함 52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열과 전기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열대식물 재배 온실과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과 함께 조성해 혐오감을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에너지타운이 완공되면 원당 1위 주민들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이사철 성행하는 무허가 화물 운송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청주시는 운송 영업이 불가능한 자가용 화물차로 이삿짐 불법 운송업을 하다 사고나 파손 등으로 시민 피해가 빈번하다며 4월 한 달 동안 충북 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와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이 적발되면 과태료나 은행 정지는 물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